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지금은 졸업했겠네요, 큰아들? 예, 이제 그래도 졸업해서 IT 사업을 하고, 사업하요. 예,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를 태워주더라고요. 예. 아,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이제 지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한양대 연극영화과 수습을 했다가 예.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금 그 친구는 무슨 과를 갔어요? 이제 그쪽에는 이제 간호학과를 갔습니다. 간호? 예,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다 그렇게 서울대 보내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이미 다 장성해서 직장 예. 생활도 하고 사업도 예. 하고 예.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뭐 너 바보 하더니 예.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더러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라고 그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래도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버지는 국제 변호사 된 것보다 더 낫다 이거죠.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면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만점 받고 할 때 미국에서 제 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그때 뭐 방송 출연도 좀 하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오래전에. 그때는 2006년에는 저 수능 그때 만점 받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건 없었고, 그거는 이제 애들이 학교 갔을 때 이제 대학 입학했을 때 이제 그런 방송에 나왔었고, 예. 그 예전에는 미국 교포들이 저를 좋아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요? 막노동계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도 건설 현장 가면 높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아. 그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막노동하며 공부하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예, 이상한 사람.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까지 소문 나고, 그리고 저 팬도 많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그 팬들한테 뭐 가시려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공부해서 제가 국제 변호사 되고. 예, 비행기표도 제가 다 끊어놨는데 예. 애들 게임 때문에 못 갔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수능 봐서 대학을 간다. 예. 아니면 미국 가서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 된다. 이랬군요. 예. 그러다가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이제 눌러 앉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네.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낸 후에는 예. 그때는 본인이 국제 변호사 하러 공부하러 떠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때 많이 생각했었죠. 예.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제가 우리 참 제도금 밖에 있었던 또 제 아이들처럼 제도금 밖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좀 뭔가 도움을 제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제 변호사의 꿈을 한국에서 그 당시에 사법고시를 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또 치우고 제가 또 한 번 도전을 하자. 또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도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죠. 그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아주 인생에서 가장 좋은 다음 한 수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인생 멘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인생 멘토. 네.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거쳐서 책을 한 3,000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주자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뭐 자기개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겠구나. 예.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쪽으로 이제 강의도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블루스팟이라고. 블루스팟이 예. 뭐예요? 블루스팟은 이제 바둑에서 원래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다음 한 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뒷바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공부의 신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다음 한 수를 추천해주고 인생 멘토를 해주는 거죠. 예, 예. 자녀들 대학 다 보내는 걸 보고 아 내가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네. 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거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뒤늦게 한걸 깨치고 하면서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네. 깨우치신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우신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 멘토가 돼보자 네. 하신 거구나. 네.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그렇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용기를 가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저 공부에 공포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 번 만점 받고 나니까 예. 내가 노가다 지역보다는 공부 지역이 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공부 지역이 낫다고 생각해서 예. 이제 공부 지역을 좀 많이 가고 예. 한 2010, 한 3, 4년부터는 약간 노가다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공부 쪽으로 많이 좀 했어요. 공부하시고 예. 뭐 인생 멘토로 전국에 강연도 예. 많이 다니시고 예, 예. 그렇게 사시게 된 거군요. 예. 그 제가 한테 멘토를 받은 그 친구들이 한 7, 80명 되는데 저 아들, 딸로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줬습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들, 딸 부자라고 해야죠, 뭐. 예. 예. 그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두 아드님을 그렇게 서울대학까지 보낸 사연이 이제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그러면서 예. 우리 아이도 게임 중독인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많았죠. 강남에 예. 사모님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이 땅의 젊은이를 사랑하는 영원한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또 그 이상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멘토가 될 수는 있으나 네. 돈 받고 누구 하나만 그렇죠. 특별히 가르칠 수는 없다? 없지요. 이거예요? 네. 그런 제안들 거절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계속 매달릴 텐데. 많았죠. 제가 춘천에 살 때는 우리 집 앞에, 복도 앞에 선물꾸러미가 이렇게 많이 차 있었어요. 선물.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선물인지 저는 모르죠. 예, 예. 근데 관리실에 연락해서 무조건 빨리 배송해주라, 빨리 반송해주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아주 그게 아주 그 소문이 돼가지고 아주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또 그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는군요. 예, 선물. 보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또 누구 하나도 대학 공부 시켜준 적 없고? 이제 직접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멘토를 하는 거죠. 인생 멘토는 돼주고? 예, 멘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키운 아들, 딸들이 7, 80명? 예, 그 애들은 이제 제가 멘토를 해가지고 뭐 입시든 뭐 공무원이 되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그 애들은 저한테 저한테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대가를 줄 필요 없고 예. 아들, 딸 하면서 저 생일날 케이크만 하나 보내달라 했었습니다. 예. 케이크 많이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그래 제가 이제 이랬죠. 제가 생일날 케이크가 들어오면 한 7, 80개 들어오니까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너네들 생일날 케이크 보내라. 그랬군요. 근데 또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만 특별히 데리고 예. 산에 다니시는 걸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네네. 뭡니까? 2011년 8월 달부터 이제 매달 그 둘째 주 토요일 날 이제 관악산을 오르면서 때로 빠때로 다른 데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때로 빠때로. 빠때로 다른 데이. 그리고 이제 빠때로는 이제 레슬링에서 레슬링에서 좀 참고 버티는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이제 나도 참고 버틸 수 있는 달인이 된다는 이제 그런 난리야 데이 했습니다. 달인. 예. 버티는 달인. 이렇게. 때로 빠때로 달인 데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처럼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진 그런 아이들, 이제 학교 밖 아이들, 생각으로 그 취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취준생들하고 나는 스마트폰을 꺼야 돼요. 그렇죠. 끄고 이제 산을 오르면서 그 스마트폰 끄면 고통과 불안감을 쾌감과 성취감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이제 올라가는 여정에 제 인생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죠.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면 자기들도 고민도 이야기해주고 또 이렇게 새로 도전을 한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럼 곧다 싶어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다음 한 수를
이렇게 추천도 하고 멘토를 하는 그런 블루스팟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데리고 걸어 다닌 것이 어떤 효과를 보는지는 이미 체득하셨으니까. 그렇죠. 했으니까요. 아, 애들 변화시키는 데는 산행이 최고구나. 예. 그렇게 선택하신 거군요. 네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못 하고 계시겠네. 이제 예. 코로나 종식되면 또 하셔야지. 제가 막 기대하고 또 다른 부모님도 많이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럼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는 한 번 산행할 때 몇 명 정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3부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아들하고. 예, 그러면 한 7,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와, 매번? 네. 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7, 80명씩. 예. 예. 아이들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죠. 그죠? 계속 바뀌죠. 그러면 연인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그렇죠. 한 7, 800명 이 정도 되죠. 예. 여름 방학 때는 조금 많습니다. 예. 겨울 방학 때는 좀 작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같이 가요? 아니면 아이들만 가요? 부모님은 제가 못 오게 합니다. 어. 왜냐면 이제 산행하면서 뭐 위험하다니 힘들겠다니 하면서 아이들 자꾸 과잉공하다 보니까 애들 인내심을 기르는데 좀 방해가 되고 그렇겠죠. 너무 간섭이 많다 보니까 자꾸 애들도 부모님을 자꾸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못 오게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되게 같이 가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뭐 좀 많이 달래야죠. 거의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끌고 가는 거죠? 예, 많이 달래야죠. 달래고. 그래서 제가 이러죠. 선생님을 부르지 말고 그냥 옆집 아저씨를 해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에피소드는요. 제가 여름인데 한 7, 80명 모여있어요. 제가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을 100개를 넣고 제가 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면 같이 내주겠다고. 예. 땀을 뻘뻘 흘려갔죠. 예. 그 애들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소문이 퍼지고, 저 아저씨 가면 재밌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되니까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끊게 된 아이들도 많겠어요? 많죠. 많죠. 근데 저를 많이 본보고 예. 또 공부도 하는 그런 결심한 아이도 좀 많았습니다. 아드님들하고 똑같네요. 결국은. 똑같죠. 예. 이 모든 이야기들의 출발점을 가만 보니까 43세 나 공부해볼게 했더니 직접 글씨를 하나하나 써서 한글 깨치게 해준 부인이 있네요. 네네. 그 덕인지 세계 부부의 날에 부부 대상도 타셨다고요? 네네. 그래 참 30여 년간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가르침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남편 구실을 하게 되어서 그때 참 뿌듯했습니다. 남편 구실 정도가 아니신 거죠, 그건. 인생 멘토가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부인이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그 가르쳐준 그 노트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겠어요, 양이. 네, 저는 이제 글자를 배울 때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공사장이나 세차장이나 이제 임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름때가 많이 묻지 않습니까, 손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써서 또 다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 7년간 글자 수가 2천만 자가 넘었죠. 2천만 자? 네. 부인께서 쓰신 게? 예. 이야. 그것도 아내가 그 식당 종업원 일 마치고 지금은 새벽 1시가 되거든요. 어이고. 그런데 그 밤을 쉬어서 써주고. 근데 그런 과정에 손가락이 다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저런. 예. 그렇게 써준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이제 많이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그걸 제가 가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 내 저 손자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손자들한테. 네. 하긴 부인께서 그렇게 일 늦게 끝났지만 밤새도록 쓰신 게 1년에 몇 번 집에 안 오시니까 잔뜩 써놔야 또 왔다가 떠날 때 또 새로 챙겨 보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5년 동안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글 깨우칠 때는 춘천에서 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러면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아내가 한 달에 2번 놀았습니다. 첫 공일하고 상공일 놀 때예요. 그때 이제 전 찾아오고 이제 써가지고. 써가지고. 참 평생에 잊지 못할 제일 고마운 분은 부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인께서 어느 날 방송 출연해갖고 이혼하자고 그랬다면서요? 네. 왜요? 이제 이렇게 남편을 계속 뒷바라짐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허탈감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간 안식년을 그래, 제가 이혼을 못한다. 그래, 1년 안식년을 달라고 서로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 이제 아내가 그동안에 독서도 하고, 이제 또 봉사활동도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그래, 1년 후에 이제 저대로, 그래,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조언도 해주고, 인생 멘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그 부인의 안식년이 예. 동시에 인생 멘토로서 내가 행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군요. 요즘은 주로 어떤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이제 제일 지금 문제되는 건 수학입니다. 수학 공부를 해서 청소년한테 빨리 이렇게 학교 아이들한테 그걸 전해주는 거죠. 수학 공부법을 알려준다?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애들은 이제 공부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수학 포기한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애들 잘 안 따라줄 텐데, 그 바보가 공부를 했다니까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데 좀 이렇게 다른 분보다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이에요. 더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저는 꼴찌부터 1등까지 해봤잖아요. 물론이죠. 이제 그러니까 좀 노하우가 좀 다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인간 승리라고 하는 별명,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쪽 별명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공부는 지금도 좀 자신이 없고. 아직도? 예, 자신이 없고. 근데 제가 인생 멘토 하는 것이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살아온, 저는 직업을 한 500가지 이상 가져봤고. 500가지나? 예. 저는 똥도 퍼봤습니다. 다 가져봤으니까, 이제 인생 멘토 하는 쪽이 훨씬 좋고, 공부는 아직 두렵습니다, 저는. 네. 요즘은 그 두 아들한테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주로 이제, 뭐, 각자 자기 일을 하니까, 요즘 이제 때로 밭대로 다른 데에 행사가 되면, 그때는 같이 가신다고 그랬죠? 무조건 그때는 어떤 계획도 스케줄 잡지 마라. 우리 거기를 매진해서 좀 그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죠. 계획부터 짜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 두 아드님도 사실 인생 멘토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청소년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그쪽에 더 친근감이 가죠. 당연하죠. 예. 게임 도사했을 테니까 애들하고 게임 용어가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햄버거 사주고 이제 걔들은 PC방 데려가서 이렇게 한 게임 정도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참 다 좋아하죠. 네. 아드님까지 다 따라서 3부자가 인생 멘토입니다. 네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될까? 나도 이제 나이 먹었는데 될까? 하는 분들한테 아닙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새롭게 뭘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누구나 끝을 알 수 없는 도전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저같이 이런 중년의 나이에 게다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나이에 지지 않고 세월에 굽히지 않고 열정을 바쳐 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늦게 피운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꽃은 무조건 피게 돼 있다. 네.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아이도 지금 게임에 빠져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부모님들한테 좀 뭔가 좀 알려주신다면. 저는요,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제 속도, 제 방향, 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간만큼 느릿느릿하게 성장하고 더디게 자립하는 동물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7, 8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느라 간도 설계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식 가르치는데 간쓸개가 버려집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참느라고? 예. 어떤 게 제일 참기 어렵던가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곤란하지만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최빈국에서 최빈국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죠. 저는 후진국에 태어난 시절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즘 애들은 선진국 태어난 시절이니까 이게 어gin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릴 때 호두를 까먹은 것 같아요. 호두 까먹고 밤도 까먹었는데, 네. 요즘 요즘 애들은 칼을 줘도 사과 까먹지 않습니다. 바나나 정도 잘 안 까먹어요. 그냥 방울토마토 입에 속 넣는 거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적어도 과일 칼을 주고 사과를 깎게 묶고 만들어야 되는데, 고기 좀 좁혀 오는 거예요. 속 참 불나는 거죠. 참고 참아야 되는. 그러니 간슬게 다 버릴 네, 정도다. 네. 그래도 참고 네.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면 예. 변화하더라. 예, 저는 아이들은 변화하더라. 예, 저는 이제 방울토마토 입에 속 넣는 아이들이 사과는 깎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예. 사과 깎아 먹다 보면 이제 호두도 깨먹고 다 네, 네. 되는 예.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다른 비법 없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참고 믿고 예. 기다려주고 예.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이유를 알게 되면 네, 그러면 성취해내더라. 네, 네.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좋은 가르침 주시는 인생 멘토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실패 경험이 있어봐야 또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러나 조금씩 유도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